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은 그 연차요급 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우면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 이슈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연차휴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요급 휴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 다음 해에 15개의 유급휴가가,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연차휴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해야지만 다음 해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적인 개념의 휴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년에 80% 미만을 출근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15개 혹은 16개 이렇게 생기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더라도 1년에 80% 미만을 출근하거나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달을 1월을 만근을 했을 때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에 대해서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3년 차다 라고 하면 원래 연차휴가는 15개지만 3년 차다 그러면 하나의 연차휴가 가산해서 16개, 그리고 5년 차다 하면은 또 하나의 연차휴가가 가산돼서 17개, 이런 식으로 근속기간 2년에 대해서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고 그 한도는 25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연차요급 휴가는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연차요급 휴가의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 회사에서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연차유급 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연차유급 휴가는 1년 동안 1년에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만 발생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또는 그 출산휴가를 간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이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것이냐, 출근한 걸로 볼 것이냐 라는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도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다음 해 연차휴가 개수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법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갔다 하더라도 복귀를 했을 때 해당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귀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 소멸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차휴가 발생 일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1일 날 입사를 했다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한 달을 개근하면 다음 월에 하루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날 근무해서 1월을 만근을 했다라고 하면 2월 1일날 하나가 생기고요. 2월을 또 만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3월 1일날 하나가 생기고, 3월을 또 결근 없이 만근을 한다고 하면은 4월 1일날 하나가 생겨서 12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라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 기간, 1년의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해 1월 1일, 입사 만 1년이 되면은 그 1월 1일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그래서 최대 1년의 근로를 했다라고 하면은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11개 공제 X 이게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한 달을 만근하면 하나씩 생기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만근을 하면 생기는 15개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근로자,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발생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이거를 공제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년 동안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은 26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속 기간에 따라서 연차 휴가가 또 가산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1년 동안 만근을 하면 15개가 생기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근속 기간 2년마다 한 개씩의 연차 휴가가 가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째가 16개가 생길 수가 있고요. 5년째 17개가 생길 수가 있고, 10년째는 19개. 그리고 최대 연차 휴가 일수는 25일이기 때문에 근속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최대 2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원래는 연차 휴가 자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 보장을 했는데, 이게 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아서 오히려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사의 인건비도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가지 않았다. 그때는 미사용 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연차 휴가의 소멸 시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첫 번째, 예를 들면은 1월 1일 날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6개월 전이라고 하면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해서 나에게 알려줘라.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통지된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에 따라서 그 해당 일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계획으로 아예 확정이 되는 거고, 그날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걸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또 취해야 됩니다. 해서 10월 30일까지, 그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 휴가 시기를 아예 정해서 줘야 됩니다. 정해서. 그래서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에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법에서 정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연차 휴가 사용 계획일 혹은 사용자가 통지한 연차 휴가 사용일에 대해서 근로자가 출근을 한다고 하면 회사는 명확하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에 면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계획서를 알려주고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 사용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일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1일날 근무한 1월 1일날 입사한 근로자다, 1년 미만의 근로자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9일의 연차,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그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10월을 만근함으로 인해서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휴가 하루, 그리고 11월을 만근함으로써 발생한 12월 1일 날 발생한 연차 휴가 하루, 이 이틀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용 계획서를 통지하도록 근로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근로자는 이 사용계획서 통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10일 이내에서 언제 쓰겠다라고 하는 사용계획서를 사용자에게 제출을 하고 제출을 해야지만 비로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완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해당 사용하기로 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다만 1년 이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사용 계획일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계획한 당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